현대인들은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미세먼지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바른 생활 습관을 지키면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생활 속의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요리를 하거나 청소를 할 때도 미세먼지가 참 많이 끼고요. 그리고 청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안 있어서 미세먼지가 발견이 자주 되곤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먼지에 노출되는 거는 대기오염에 의한 노출이 있지만 사실 이는 개인적으로 줄이기는 어렵고요. 생활먼지는 노력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할 때 이제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요리에서도 오븐구이라든지 숯불구이, 또 바베큐 이런 것들이 그 미세먼지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리를 피하면 그만큼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고요. 또 뭐 어떤 경우는 이런 요리를 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배기 또는 환기 같은 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리 실내에서 요리나 청소할 때 신경 쓰는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요즘 공기청정기 많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공기청정기의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할까요? 공기청정기는 문하고 창문 다 닫고 그 청정기를 가동하면 먼지 농도는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이나 창문을 완전히 밀폐하고 오래 있으면 산소 농도도 떨어지고요. 공기질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또 공기순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먼지가 또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청정기가 일시적으로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지만 완전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너무 공기청정기만 믿고 배기나 환기를 안 해주면 안 되겠군요. 네. 예, 그리고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차 타고 다닐 때 에어컨을 꼭 켜게 되는데요. 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또 외부 공기 유입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방법이 과연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걸까요? 차량도 결국은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외부 공기를 차단을 하게 되면 외부 먼지는 덜 들어오지만은 산소 농도도 떨어지고 공기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결국 외부 공기를 유입시켜야 됩니다. 근데 외부 공기 유입을 시키면 또 먼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은 필터를 정기적으로 갈아주어서 필터 기능을 좀 확보를 하고, 두 번째는 차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기청정 기능이 있으면 이걸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필터는 얼마 만에 한 번씩 갈아주면 좋을까요?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는데 그 필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6개월 정도면은 갈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필터도 신경을 써야 되고 어쨌든 완벽하게 막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그렇다면 이 몸에 얼마나 나쁜지 좀 궁금한데요. 미세먼지가 최근에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게 사망률 증가시킨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예. 특히 심장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또 이런 걸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연구에는 또 당뇨병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많은 그 질환, 특히 만성병이 관련돼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미세먼지가 신체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사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나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미세먼지가 또 그중에서 또 초미세먼지는 뇌까지 직접 갈 수도 있고요. 또 미세먼지가 여러 가지 염증 반응 같이 이제 안 좋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신체 질환뿐 아니라 우울증 같은 정신 건강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이러한 관련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뇌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심신에 모두 영향을 주는 건데, 근데 지하철 타도 초미세먼지 많다고 하고 침대에도 많다고 그러고 요리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하고 생활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초미세먼지 생각하면. 근데 그렇다고 이걸 다 멀리하기 어려운데 일상생활에서 이 미세먼지 위험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네, 어려운 질문이죠. 예. 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승용차를 각자 이용하는 것보다는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대기오염은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하철 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안 되는 거죠. 예. 네네. 네, 그렇지만 다만 지하철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용을 하게 되고요. 또 먼지 발생이 상당히 일어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순환도 잘 안 되고 해서 지하철 역사의 그 미세먼지 모니터링이나 또는 역사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한편 침대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침대를 안 쓸 수가 없죠. 쓰는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그 먼지가 쌓여서 있을 때 그 재비산한다 그러는데 먼지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누적되면 쓸 때마다 계속 그 먼지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사실 청소를 좀 자주 해서 이 재비산 먼지를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미세먼지를 물을 많이 먹으면 체내에 쌓인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물을 많이 마시라 그래서 억지로 너무 많이 마시는 거는 안 좋을 수도 있고요. 특히 네. 콩팥 질환이라든지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안 좋습니다. 다만 물은 자주 충분히 마시면 그만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또 유해물질 농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충분한 물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외에도 다른 뭐 음식으로 미세먼지를 체내로 빼내거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그 미세먼지가 건강에 안 좋은 이유는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은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염증 반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드시면은 훨씬 도움이 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신선한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비타민C가 충분히 있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많이 드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더 챙겨 먹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조심할 게 참 많은데 초미세먼지도 그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또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원인 파악을 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